벤츠 마이바흐 타고 다니면서 뭐 차량 트렁크에서 금괴와 현금을 꺼내서 자기가 뭐 집이 몇천 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고,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유여가지고 와서 좀 알았어. 주변 사람들은 그를 막대한 부를 축적한 재력가로 알고 있었습니다. 굿부터 그런 상품 있는 그런 뭐 바지, 뭐 티셔츠 이런 거 입고 다니거든요. 하지만 그 화려한 모습 뒤에는 또 다른 얼굴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천여 채의 빌라를 사들여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가로채온 빌라왕 김모 씨. 공인중개사하고 짜고서 특정인하고 같이 해서 한 거예요.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2, 제3의 빌라왕 전세 사기 행각들.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 것일까? 그 사람 밑에 건설사 여러 개,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여러 명, 그 다음에 바지 사장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사보도 세븐의 백연상 기자입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천여 채가 넘는 집을 소유하고 전세 거래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찰청장은 빌라왕의 배우설을 언급했습니다. 먼저 빌라왕이라 불리는 김모 씨가 벌인 전세 사기 수법과 그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빌라왕 김 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집주인이 바뀐 것도 사망한 것도 아무것도 몰랐다. 진실을 규명해라. 피해자들은 주로 20, 30대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 이런 엄청난 빚을 지게 될지 몰랐습니다.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5층짜리 빌라. 총 12가구 중 5가구가 김 씨 소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재진은 해당 건물에 살고 있는 피해자를 그녀의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2억 5천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신축 빌라에 입주했던 배 씨. 그런데 계약 당시 그녀는 집주인이 곧 바뀔 거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그 신축 빌라에서는 그냥 전부 다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게 악성 임대인이 저희 집을 가져가게 될 거라는 예상은 전혀 하지 못했죠. 이때만 해도 전세 사기란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배 씨. 그로부터 6개월 뒤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쪽에서 오고 내리는 블랙리스트에 저희 임대인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돼서 알게 된 게 첫 번째였고, 이 임대인이 이미 임차인들한테 그 돌려주지 못한 돈이 발생이 됐고, 그때 이제 다시 확신을 했죠. 아, 이 사람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거. 불안한 마음에 이사를 결심하고 집주인 김 씨에게 직접 연락을 했다는 배 씨. 당시 통화 녹취 내용입니다. 아니 언제 나가실 거예요? 저희 이번 달 말이나 10월 초에 나갈 거예요. 목표 인상에서 네, 나가시면 되세요. 새로운 세입자는 네. 1270만 원을 맞춰서 빼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1,270만 원 더 받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야 뺄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냥 빼는 방법은 없나요? 네. 세입자는 구하되 저희도 계약금이 좀 필요하거든요. 계약금만 아니요. 그거는 그럴 수는 없어요. 김 씨의 요구대로 전세금을 올려 부동산에 집을 내놨지만 높은 가격 때문에 찾는 이가 없었고, 그 사이 김 씨는 호텔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저희 직원들 다 그 이유여가지고 그냥 경찰서 가서 물어보시면 안 돼요. 저희는 그런 거 진짜 모르면 안 돼요. 배 씨는 지난달 전세 계약이 만료됐지만 김 씨가 사망 전 60억 원이 넘는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한 탓에 전세금을 받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체납된 세금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경매가 개시가 아예 이루어지지 못할 확률도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경매가 일어나도 이 집이 임차인한테 오는 게 아니라 나라로 귀속이 될 가능성이 크죠. 계약을 진행했던 중개업소는 이미 없어진 상황. 그런데 인근의 중개업자들은 빌라왕 김 씨가 소유한 집이 처음부터 문제가 많아 보였다고 입을 모읍니다. 다 저쪽 이쪽에서 나와서 있지 여기 있는 부동산들은 하나도 안 했어요. 뻔하잖아요. 사고 날 거 뻔히 알잖아. 주변에 있는 부동산들이 여기서 몇십 년씩 한 사람들인데 그거 하겠어요? 안 하지. 둘이 거래 안 하니까. 왜냐면 신축은 안 넣어줘요. 머리 아플까봐. 신축은 전세가 더 높아요. 그리고 비슷해 매매가랑. 그럼 2년 후에 나올 때 힘들어 세입자가. 이들은 처음부터 김 씨가 신규 빌라를 선호하는 젊은 사람들을 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확히 얼마냐? 되게 신혼 부부들은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려고 그러지 네. 빌라는 분양을 안 받고 전세로 와서 살아요. 네. 네. 근데 전세값이나 매매가나 거의 같아. 뭐 80, 한 90% 정도 되는 거야. 이 친구들한테 그 분양가에 거의 근접하도록 이렇게 해도 또 젊은 사람들은 뭐 나 여기 잠시만 살 건데 뭐. 그의 전세 사기 수법은 어떤 것이었을까? 취재진은 그의 과거 행적을 알고 있는 부동산 중개인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지금도 거의 생 초짜일 때일 거예요. 그때 당시 전세를 맞춘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 전세를 맞춰가지고 자기가 매매를 해가겠대요. 그래서 그런 거래가 있나? 이제 했는데 자기는 이렇게 해서 정권 바뀔 때마다 땅값 오를 때마다 집값 오를 때마다 자기는 계속 그거에 대해서 수익금이 생긴다. 그래서 건물 사는 거다. 김 씨를 통해 무자본 갭 투자를 처음 알게 됐다는 중개인. 무자본 갭 투자는 건축주가 세입자를 구해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면 거의 동시에 김 씨와 같은 또 다른 매수자가 전세금을 떠안고 집을 사들이는 것입니다. 이 중개인은 이게 문제가 될 거란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물어봤어요. 보증보험 가입했냐? 가입했다. 걱정하지 마라. 안 하면은 내가 세금 뜯기게 하는데 보증보험 가입을 왜 안 하냐? 제가 그 중고세 다 있으면은 그 완납 증명서 보내달라 다 보내줬어요, 이 사람. 누가 봐도 정상거래잖아요. 전세 구한 사람은 엄청 많은데 이런 방식이면 사실 진짜 그게 보증보험도 가능하고 무용자고 다 되겠더라고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함을 느꼈다는 중개인. 김 씨의 행동이 다른 빌라 매수자들과 확연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집도 안 봐요. 그냥 매입을 하더라고요. 관심도 없어요. 어디 있는 건지 물어보지도 않고 기계처럼 와서 그냥 사인만 하고 갔어요. 그냥 매번 너 이상한데? 이걸 이렇게 사간다고? 그럼 제 임대 맞출 생각이 없는 건가 얘는? 그리고 나중에 진짜 뭐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이제 지배적이었던 거죠. 감당 못할 것 같다고 해서 판단해줘서 제가 사실 거래를 멈췄어요. 김 씨는 이런 방식으로 자본 없이 1,139채를 사들여 빌라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매 가격과 갭이 좁아지면 갭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꼴이 돼요. 그러면 결국에 그 전세금을 내주려면 다른 새로운 전세자를 구해야만 그 돈을 낼 수 있는데 그 금액이 떨어져 버리면 처음에 계약한 금액을 채울 수가 없게 돼요. 그럼 새로운 전세자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 깡통 전세가 되거든요. 문제는 무자본 갭 투자가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할 방법이 없고 세입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임대인이 어떤 사람이고 이 물건이 어떤 제한 물건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제도의 이 어떤 허점들을 임대인들이 활용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취재진은 김 씨가 계약한 집들을 살펴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김 씨가 소유하고 있는 한 빌라. 다른 호수의 등기를 떼보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또 다른 빌라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는 일당들과 공모해 무려 3,400여 채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 건물의 집을 나눠 가진 건 우연일까? 분양업자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TV조선의 백연상 기자라고 합니다. 죄송한데 지금 제가 좀 바빠서요. 빌 있잖아요. 죄송한데 제가 지금 손님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답변을 피하는 분양업자. 건축주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빌라왕 김 씨의 배후에 공모 세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임대인 5명을 입건해 조사하는 한편 건축주나 분양업자 등 관련자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익을 가진 사람인지는 모르지만은 거기도 속칭 말하자면 바지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남의 돈 끌어들여 가지고 이 사업이라는 구조를 만들어내 가지고 이익을 땡겨 가지고 갚고 나면 자기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큰데 이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라는 거를 다 알거든요. 그게 나쁜 거지. 앞서 보신 김 씨뿐만 아니라 제2, 제3의 빌라왕들로 인한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백에서 수천 채의 집을 보유한 빌라왕들의 배후에 누군가 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 그 배후설의 실체를 취재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건물 곳곳에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구제 방안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아예 전세금 자체를 못 받고 계시는 거죠? 네네, 맞아요. 수사 계속 진행 중으로 알고 있어요. 취재진이 만난 주민 역시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전세금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문자 주고받고 통화를 한번 했어요. 돌려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제 그 여건이 지금 안 된다. 지난 1년 사이 이 건물에 있는 108세대 중 95세대가 경매에 넘어간 상황. 주민은 계약 당시 부동산 중개인이 전세금을 못 받을 경우 대신 돌려주겠다는 이행 보증서까지 써줬지만 효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길 건너편 또 다른 다세대 주택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를 시점으로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지금 현재는 다 그냥 경매가 뜬 상황이죠. 취재진이 해당 건물들의 등기를 확인한 결과 부동산 임대 업체와 개인들이 한꺼번에 여러 호수씩 소유하고 있었고 그중엔 한 사람이 한 동 전체를 매입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세입자들 사이에서 임대인들이 누군가가 내세운 바지 사장이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어느 은행권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게 다 바지래. 그리고 이 위에 머리가 따로 있대. 뭐 이런 소리도 들리고요. 세입자들은 전세 사기의 배후로 한 건설업자를 지목했습니다. 세입자들은 A 건설사가 건물을 지을 때마다 대표가 바지 사장 역할을 하는 임대인을 앞세워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세금을 빼돌렸다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밑에 뭐 건설사 여러 개,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여러 명, 그 다음에 바지 사장들 얼키설키로 막 역할을 나눠가면서 다 연결고리가 결국에는 나로 가기 때문에 취재진은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건설사를 찾아갔습니다. 굳게 잠겨 있는 문. 같은 층을 찾아온 방문객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주인이 바뀌었다니까. 언제 없었지? 글쎄 모르겠어요. A 건설사와 함께 주택을 신축해온 또 다른 계열사. 이곳 역시 장기간 비워진 듯 폐문 부재 공고문이 문 앞에 붙어 있습니다. 텅 빈 사무실과 사라진 건설업자. 취재진은 배우로 의심받고 있는
건설업자의 주변 인물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세입자들이 피해를 주장하는 건물 임대인들 중 상당수가 A 건설사와 계열사의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화 연락을 해봤지만 끝내 받지 않는 직원들.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소리. 그런데 임대인들 가운데 세입자들에게 건물을 소개한 부동산 중개인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아파트 집주인이고 이 계약서 작성할 때 보조 중개인이었어요. 이 계약서 또 중개. 쓴 거예요. 취재진은 임대인으로 확인된 중개인이 근무하는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벌써 2달 된 것 같은데요. 벌써 신지랑 산차. 갑자기 없어지고. 그게 문제가 많이 됐던 부동산이었고 보통 보면은 여러 가지 물건을 취급을 하잖아요, 부동산이. 저기 같은 경우는 일반 상담하는 그런 물건 하면 상담하러 가면은 안 한다 그러고. 여기 있네요. 많은 세입자들과 계약을 진행했던 또 다른 부동산도 찾아갔지만 이곳 역시 2달 전부터 업무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영업정지 받았다고 출근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임대인 관리는 다 그 사장이 했습니다. 저도 뭐 알고 있거나 뭐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집도 다 경매 나갔거든요, 지금. 그런데 취재진은 전세 사기의 배우로 의심받는 건설업자와 세입자 간의 통화 녹취 파일을 처음으로 입수했습니다. 그는 통화에서 전세금 문제가 곧 해결될 거라고 세입자를 안심시킵니다. 채권 은행들하고 지금 협의를 지금 해서 어떻게라도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계획인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현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잖아요. 아니요. 지금 토지를 제가 갖고 있는데 왜 끝내요? 토지 매각이 토지가 저희 건데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직원들을 동원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한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세입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통이 좀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사과를 드리고요. 직원들이 뭐 그동안 했는데 많이 지쳐있고 그래서 그 직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임대인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 직원들 중개인들. 중개인들이요? 네. 그럼 각 피해 아파트 임대인들은 직원들이 아니실 거예요? 그 임대인들 중에 직원들도 있죠. 말하자면 각자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이 호주머니 돈을 털어낸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서로 가공하고 있잖아요. 일종의 범죄단체인 거죠. 피해 세입자들은 건설업자가 전세금으로 강원도 동해시에서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독립하고 하는 거고요. 이제 거기를 개발하려고 사뒀던 땅이 있잖아요. 법원 측의 이야기는 그 땅 팔아서 변제주겠다. 강원도에서 추진 중인 한 대규모 개발 사업. 그중 해당 건설업자가 약 342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부지 개발을 맡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벌써 5년이 지났지만 현장의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이곳은 당초 개발 예정지였지만 공사 진행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뭐 그룹인지 어떤 거기서 이 산들을 다 가지고 있다가 뭐 돈을 못 내 가지고 뭐 일부는 또 경매에 넘어가는 것도 있다 그러고 이 뭐 말이 많아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지금 못 하고. 관계 기관에 확인한 결과 개발 사업은 건설업자의 자금난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은행 대출이 지금 현재 2022년도 11월 달까지 이렇게 살펴보면은 거의 한 600억 정도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동해 사업을 계속해서 여기서 저희들이 이끌어가기는 어렵다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동해를 지금 현재 사업자를 저희들이 교체하는 중이고.
취재진이 입수한 사업 계획서입니다. 직원 수 약 2,500여 명, 총 자산이 1조 2천억 원인 대형 회사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서 내용을 보면 한 아파트 현장의 매출액이 얼마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매출액이 동해경제자유구역에다가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매출액은 공사를 하기 위한 금액이잖아요. 실제 수익금은 거기에서 한 10%, 15%밖에 안 돼요. 여기 사업이 더 이상 진전이 없고 자기들보다 이제 예상보다 늘어지고 하니까 운전 자금이 필요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쪽 미추홀구 쪽에서 서민들을 울려가면서 그 돈을 일정 부분 또 여기다 갖다 쓰지 않았는가. 취재진은 전세 사기 배우로 의심받고 있는 건설업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현재 경찰은 건설업자를 상대로 전세금 266억 원을 가로챈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정도의 피해자가 있고 이렇게까지 조직적으로 움직였는데 이게 기망행위가 아니야? 이게 구속사유가 아닌데? 이게 지금 이 일당만 그럴까요? 다른 전국적으로 이런 비슷한 일 사기가 없을까요? 정부가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된 대책을 많이 내놨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보면은 사후적 대책입니다. 만약에 사기를 당했을 경우에 허구를 통해서 빈집에 임시 거주할 수 있다든지 이것 전부 다 사후적 대책인데 사전적 대책을 좀 강구하면 되지 않겠나. 현재 정부는 임대차 계약 단계의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세 사기 사건이 문제될 때마다 정부의 실효성 없는 대책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